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중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연말정산, 그죠? 원천징수, 근로소득, 종소득신고, 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하고 같이 한번 간단하게 그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시면요, 여러분들이 아주 수월하게 그 기본 논리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모두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전국의 근로자가 1,500만 명?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일단 1,000만 명 있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1,000만 명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월급을 받겠죠? 월급 받으면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겠죠. 그렇죠. 소득이 있으면 뭘 낸다? 국가에 세금을 갖다 바친다. 그런데 근로자는 뭐라 그런다?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자,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만약 1,000만 명이 근로소득세를 낸다면은 이 사람들이 1,000만 장의 근로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겠죠. 국세청에.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법에서 정한 정확한 산식을 돌려가지고 각자 세금을 갖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럼 신고서가 1,000만 장이 국세청으로 들어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신고서죠. 감당 못합니다. 국세청.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납부를 하겠죠. 그럼 국세청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귀찮아.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겁니다. 왜? 1,000만 명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 홍길동이 일박하게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못했다. 이 사람은 100만 원이 냈는데 알고 보니까 200만 원 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국세청은 홍길동 부릅니다. 야, 홍길동 너 이리 와봐. 너 신고 똑바로 안 해? 너 죽을래?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호출해가지고 잡아족쳐야 되겠죠. 국세청이 미쳐버립니다. 돌아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국세청이 이거 좀 뭔가 좀 간단하게 몇 놈만 좀 잡아족칠 수 없을까? 그걸 불철주야 연구를 했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뭐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나온 제도가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간에 회사를 딱 세우는 겁니다. 자, 회사와 근로자는 이제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는 12번 매월 월급을 줍니다. 근로자한테. 그러면은 국세청이 회사한테 이렇게 시킵니다. 야, 회사 너 이리 와봐. 너가 어차피 네 근로자들한테 월급 줄 거 아니야. 주면은 일정 금액을 떼고 만약 이 사람한테 월급이 200만 원 준다면은 10만 원을 떼고 190만 원만 근로자한테 지급하고 그 10만 원은 너가 징수를 해가지고 야, 매달 나한테 갖다 바쳐. 국가에 회사 너가 갖다 바쳐. 이 말입니다. 그럼 회사는 12번 월급을 줄 때마다 자 200만 원 주면서 10만 원 뗍니다. 그럼 얘한테는 190만 원을 지급하고 10만 원을 12번 들어가 신고 납부하겠죠. 이걸 원천징수라 그럽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리지널. 즉 처음부터 무슨 말입니까? 월급을 줄 때 그때부터 그죠? 그래서 원천징수입니다. 그래서 12번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120만 원이 1년 동안에 국세청으로 납부가 되겠죠. 그죠? 그럼 근로자는 1년 동안에 120만 원을 갖다 세금을 냈는데 국세청하고 근로자는 절대로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국세청은 절대로 홍길동을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회사를 부릅니다. 야, 회사 너 이리 와봐. 내가 분명히 너한테 근로자한테 월급 주면서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나한테 갖다 바치라 그랬잖아. 그런데 너 왜 안 해? 너 죽을래? 어떡합니까? 근로자가 만약에 이 회사에 100명 있다 칩시다. 그럼 1,000만 장의 신고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는 엄청나게 숫자가 줄어들겠죠. 회사가. 회사한테 모든 책임을 지운다 이 말입니다. 원천징수 의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제 심심하면 어떻게 한다? 회사를 잡아족칩니다. 회사를 잡아족치면은 여기에 만약 100명이 근로자가 있다면은 이 100명을 일일이 상대할 필요 없이 회사 한 군데만 상대를 하면 되는 거죠. 업무가 100분의 1로 줄어들었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나 회사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니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세라는 것은 근로자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기가 세금을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회사가 왜 내가 근로자들한테 대신해가지고 국세청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두들겨 맞아가면서 세금을 대신 이렇게 징수해서 납부해 주느냐? 아주 회사는 죽을 맛이죠. 그렇죠. 그러나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무지 편하다. 그죠? 무지 편하다. 왜? 아니 우리가 옛날에 어떤 영화 봤잖아요. 패싸움을 할 때 내가 혼자고 상대방이 10명이다. 그러면은 나는 다른 사람 안 본다. 한 놈만 잡아 족치겠다.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국세청은 회사 하나를 잡아 족치면은 100명의 근로자를 상대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죠. 그래서 회사한테 월급을 줄 때 원천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라. 이게 뭡니까? 원천 징수 납부 의무, 징수 의무, 납부 의무 전부 다 회사가 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되고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해 2월 달에 여러분들 연말정산 들어봤죠? 그렇죠. 연말정산합니다. 자, 얼마 안 남았네요. 예, 한 3개월 뒤에 또 연말정산한다고 또 난리 나겠네요. 자, 연말정산이 뭡니까? 12번 이렇게 10만원씩 내가 200만원 주면 회사가 200만원 주면서 10만원씩 뗀 요거는 가짜입니다. 정확한 근로소득세가 아닙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부양가족이 총 가족이 4명이다. 4인 가족이다. 그런데 월급을 200만원 받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0만원, 즉 1년에 120만원 정도 근로소득세가 평균적으로 나오더라. 오케이. 그러면은 한 달에 10만원씩 120만원 이렇게 일단은 떼고, 예, 일단은 떼자. 이게 뭡니까? 원천징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사람은 1년에 2,400 월급 받지만은 그러나 2,400이라는 것도 부양가족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그런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2,4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득공제.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세액공제. 이렇게 해서 공제 빼주는 걸 많이 빼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만약에 한 1,000만원이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1,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나오더라. 그때 나오는 200만원은 진정한 이 사람의 근로소득세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작년에 얼마 냈습니까? 회사를 통해서. 그렇죠. 10만원씩 12번 120만원 납부했죠. 그럼 80만원 더 내야 되네? 그러면 이제 회사가 2월달 월급을 얘한테 주면서 홍길동한테 야 미안하다 80만원 너 더 내놔. 80만원을 떼고 또 줍니다. 그럼 얘는 80만원을 갖다가 회사가 징수해서 80만원을 납부를 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겠죠. 우리가 13번, 13번째 뭐 월급날이다 이렇게 하는데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해보니까 한 1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나는 이미 120만원 냈잖아요. 그럼 국가가 회사한테 줍니다. 야 회사야 I'm sorry 20만원 내가 더 받았네 20만원 였다 돌려줄게. 그럼 회사는 그걸 가지고 근로자한테 20만원을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근로자는 정확하게 연말정산한 정확한 세금 얼마다 100만원을 이제 국가에 갖다 바친 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로자가 이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해서 납부를 하든 환급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정산이 끝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근로소득 외에 회사 몰래 조용하게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유튜브가 너무 잘 돼가지고 대박이 났네? 그러면 이 사람은 2월달이 지나고 나서 5월달에 이 사람은 종소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즉 뭐다? 2배사 금년기, 이자소득,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이 6개의 소득을 모조리 다 합쳐가지고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소득, 유튜브를 한다,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 다 사업소득이죠. 그러면 내 이 회사 2,400만원 근로소득하고 이 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득이 두 개 합쳐지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근로소득만 있을 때보다는 세금이 더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세금이 만약 200만원 나왔다. 그러면은 나는 이미 100만원 냈잖아요. 근로소득. 그러니까 100만원 빼고 나머지 100만원만 5월달에 더 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종소세 신고의 개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 봤는데
자, 미국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미국은 아까, 그렇죠.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세금을 1년 동안에 원천징수 제도가 없어요. 미국 이런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다가 그 다음 해 4월달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공인회계사한테 다 맡겨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4월달에 작년 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다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신고서가 들어간다. 그러나 이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근로소득세라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죠? 세금을 내야 될 사람입니다.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자기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말이죠. 세금 이 제도가 정착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렇죠. 초창기 때 혼란스러울 때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죠. 국세청도 막 제도가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막 질서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근로자 전부를 다 상대하려 하니까 도무지 이거는 국가 예산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회사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잡아족친 게 뭐다? 그렇죠. 원천징수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야 회사야 너가 근로자한테 돈 줄 때 일정 부분을 떼가지고 나한테 국가한테 갖다 바쳐. 그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국세청은 회사만 잡아족치면 된다. 이게 원천징수 제도는 말이죠. 근로소득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소득이라든가 이자 배당 소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말이죠. 일정 부분을 떼가지고 미리 세금을 내고 나중에 정산을 하자.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는 뭐다? 이 제도는 철저히 어떤 이유로 나왔다? 그렇죠. 국가가 관리를 편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사를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회사를 잡아족치는 결과죠. 그래서 여기서 죽을 사람은 누구다? 회사가 죽어난다. 만약 이 사람이 제대로 이 사람한테 원천징수를 안 하고 납부를 안 한다. 그러면은 가산세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한테 국세청이 두들겨 팹니다. 회사가 가산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죽을 맛이고 근로자는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왜? 회사가 다 알아서 하니까. 야 회사야 너 내 거 다 알아서 해줘. 그렇기 때문에 이 원천징수 제도는 근로자의 자기 세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금을 내는지도 모릅니다. 연말정산을 한다니까 아이고 그건 뭐 그죠? 뭐 13번째 월급이니 뭐니 그런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내가 매월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말이죠. 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자기가 직접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는 별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뭐 떼는갑다. 원천세 뭐 회사가 뭐 원천세 조금 떼고 하던데 뭐 그런가 보다. 내가 1년에 세금 얼마 내는지도 모릅니다. 매월 얼마 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근로자의 자기 세금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세 저항 또는 뭐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자기가 내는 세금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상당히 낮아지는 거고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회사는 죽을 맛이다. 국세청은 매우 해피하다. 그죠? 왜? 회사만 잡아주시면 되니까. 그죠? 이게 바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제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